자, 오늘은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래량 공부를 좀 했었고, 오늘은 이동평균선 공부를 하는데, 뭐, 이론 공부만 하면 조금,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론과 또 실제, 현 시장, 실제와 같이 접목을 해서, 그때그때 같이 이론과 실제를 같이 접목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의 일생부터 네 한번 볼까요? 네, 시장의 주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주가의 일생이라 그럴게요. 주식의 일생, 예, 일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게 이제 하락 국면에 있을 때에 하고 어떤 바닥을 짜는 국면, 그 다음에 요 하락 국면, 그 다음에 뭐 어떤 횡보 국면,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국면 이렇게 이제 나눠 보면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실제로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요게 요런 국면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뭐 세 가지만 넣는다면은 이런 식이 되죠. 역배열로 이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요렇게 이평들이 이렇게 꼬입니다. 꼬이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가겠죠. 예. 자, 요런 모습이에요. 결국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역배열이라 그러죠. 역배열로. 그 다음에 이거를 혼조 배열이라고 합니다. 혼조. 예. 그 다음에 이 국면을 이제 정배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크게는 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시장은 주가 일생에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본 건데요. 예외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이든 종합 주가 지수든 간에 요 세 국면을 항상 반복을 합니다. 계속 요 국면에서 계속 돌고 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또 궁금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제 눈에는 지금 역배열 구간은 지났고요. 이때가 주식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손해를 보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배열에서는 투자하기가 투자라고 할 것도 없이 빨리 빠져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얼만큼 투자 비중을 확 줄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이고 혼조벨에서는 주가가 당일의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배열 국면에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역배열에서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국면, 혼조 배열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국면, 그 다음에 정배열의 초기 국면, 요 정도 국면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현재 시장은 요 정도 국면이다. 요때. 이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 국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또 시장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어떤 계기란 것은 지금 미국에서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뭐 부도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악화가 돼 가지고 아니면 뭐 6월 달에 뭐 미국의 부채 그 상한 변경이 순조롭지 않다든지 해서 이렇게 혹시나 다시 또 꺾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 꺾이는 것이 바닥을 다시 또 뭐 이탈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큰 흐름에서의 역배열 이후에 혼조 배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정배열 국면 가는 이 순서는 아마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요 국면에서 혼조 내지는 정배열 초기 국면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요 국면이라 보면 됩니다. 요 국면이니까 그럼 이 국면의 특징이 뭔가? 그러니까 역배열에서의 국면의 특징은 저점을 깨는 겁니다. 무조건. 예. 요게 이 저점을 직전 저점을 깨고 툭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이 저점을 깨고 또 반등했다가 또 이 저점을 깨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합니다. 한 서너 차례 반복하죠. 작년이 그랬습니다. 그죠? 작년 하고 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 이런 모습만 계속 그려온 거죠. 이런 모습만. 그러면 혼조별에서는 이제 저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지지선이라고 그럴까요? 바닥이 형성이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시원스럽게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시원스럽게 회복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는 뭔가 쥐어짜듯이 하면서 올랐다가 빠졌다. 이걸 우리가 흔히들 이 박스권장이라 그러죠.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박스장인데 이 하락에 대한 지금 두려움, 즉 경기가 안 좋다, 또 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뭐 금리도 이제 올릴 만큼 다 올렸다. 이제 나올 악재는 이제 별로 없다. 경기 침체, 오케이, 그거는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반영 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 하는 또 상승 심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꼬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역별에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 개는 내려가고 방향을 밑으로 아직도 잡고 있는데 이제 단기선부터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고 아직까지는 한쪽 방향을 다 쳐다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별처럼 모든 이평이 밑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위로 쳐다보고 어떤 거는 아직도 밑으로 약간 쳐다보고 아니면 어떤 거는 옆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게 혼조죠. 이게 한 방향으로 다 위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요 박스장, 즉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빠지려고 밑으로 내려오려는 부분들이 혼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국면이 끝나면은 이제 이런 이제 국면이 나오죠. 요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좀 지속을 해야 된다. 요거 한번 진단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을 가지고 한번 실전에서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종합 주가지수 기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빠지던 요 모습은 결국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황에서 계속 지금 밑을 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깼다가 반등했다가 깼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깼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깨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요 저점까지도 마지막까지 깨고 이제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깨지 않은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안 깨고 이번에는 요 위에서 돌리기 시작했고 바닥을 처음으로 요 바닥점을 위쪽으로 두고 반등을 했죠. 그 다음에 요번에도 위쪽으로 두고 약간씩 이제 반등. 그럼 지금 국면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국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혼조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대세선이라고 이 까만 선이 이 굵고 까만 선이 241선입니다. 240선은 저는 대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어떤 분들은 201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냥 240선을 정한 겁니다. 그냥 1년치 평균선이라는 뜻입니다. 1년 평균 단가다 이래 보는 거죠. 요 1년 평균 단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서게 되면은 안 좋은 장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좀 힘든 환경이냐, 이거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때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지표랄지 이런 것들은 아리까리할 수가 있어요.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경기 지표가 어떻고, 금리 지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재되어 있죠. 근데 이 차트는 이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세선 밑으로 꺾이면은 안 된다. 꺾이면은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놓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더 제가 넓게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혼조 국면이라고 그랬죠. 뭐냐면은 이 빨간 선이 21선 단기선이라고 보는데 요 단기선은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있죠. 요 선은 약간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 뭐 중기선 120선이든 60선이든 이 중기선들은 옆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까만 선, 이 대세선은 아직까지도 이 기울기 각도가 약간 밑을 바라보고 있어요. 약간 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각각 이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들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제각각이에요. 한쪽은 위쪽, 한쪽은 옆쪽, 한쪽은 밑쪽이죠. 이래서 혼조란 뜻입니다. 한 방향은 아니에요. 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놓고 우리가 진단을 이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박스장이다. 현재로서는 특히 5월달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어디냐? 2500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갔었을 때 직전 고점이 2600입니다. 2600. 예. 그리고 현재는 2500. 그러면 밑으로는 대세선이 얼마 있는데 한 2400 정도가 있죠. 2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 선에서 요 안에 이 박스권 안에 현재 지수는 갇혀 있을 것이고 요 안에서 주가만 변동성을 주면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져 하는 요 변동성만 존재하는 즉 방향성이 당분간은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만 존재하는 박스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5월장을 바라보자 이거죠. 물론 세린메이가 어떻고 하면서 5월은 안 좋다. 또 뭐 5월은 이번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봐야 되는 거고 현재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이 변동성 박스장 움직이고 있다. 요것만 인정하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따라서 그걸 인정을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즉 시장의 어떤 그 가는 길,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고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현재는 시장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이런 장이구나, 즉 변동성 박스 장이구나. 그럼 그 이유는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역배열의 대역배열의 그 시대를 끝내고 혼조 배열 시대에 와 있다. 왜 혼조 배열인데 단기선들은 위로 가려고 하는데 중기선은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장기선은 아직도 밑으로 지금 이 방향을 잡고 있다. 아직까지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조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 주식 투자하는데 시장 이거 필요 없어. 뭐 그 시장이 밥 먹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짧게나마 시장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먼저 시장을 먼저 진단하고 전체 시장을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그죠? 우리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따라서 내가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자금 배분 전략, 주식과 현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손절과 익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술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진단이 없이 무작배기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작배기로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주식을 100% 꽉꽉 채워서 가야 된다.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잘 되면은 좋지만은 잘못될 수도 있다. 그것도 한 종목에 한 섹터에 몰빵이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 위험하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런 장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올라갈 때 사고 빠질 때 뭐 팔고 예를 들어서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팔고 이거 몇 번 계속 해버리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박스장도 위험합니다. 박스장도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타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예, 쫓아가면은 물린다는 거죠. 위로 쫓아가면은 또 밑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진단이 왔다면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로. 즉 위로 갈 때 물량을 조금 줄여주고 떨어질 때 물량을 더 늘려주고 이거를 당분간 반복하는 그런 장이 되죠. 그럼 이런 장이 계속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장이 계속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장이 되겠죠. 즉 지금은 변동성 박스장이라면 이 그와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